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조광조가 파격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중종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과 조광조입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591년 유성룡의 청거로 종육푼 정을 평가하면서 정삼품인 전라자소사로 파격 승진합니다. 조광조의 승진 속도를 보면 중종이 얼마나 그를 총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종 10년 9월 문과에 급제, 중종 10년 11월 종육푼 하관원 정원, 중종 11년 봉 호조자랑, 예조자랑, 공조자랑, 중종 11년 3월 홍문관 부수창겸, 겸영경토관겸, 춘추기사관, 중종 12년 2월 홍문관 부교리, 중종 12년 3월 홍문관 교리, 중종 12년 7월 홍문관 은교, 중종 12년 8월 홍문관 전할, 중종 13년 1월 홍문관 부대학교 겸연참장관, 중종 13년 5월 승정원 동부승지경 겸연참장관, 중종 14년 7월 동지성균감사경 가선대부, 중종 14년 11월 사원부 대사원. 조선시대 관직은 1에서 9품이 각각 정종으로 분류되는 18품계입니다. 정과 종에서 정이 더 높은 관직입니다. 즉 똑같은 정삼품, 종삼품이라 할지라도 정삼품이 더 높은 겁니다. 만약 정삼품의 관리 자리가 될 경우 종삼품의 관리가 대리로 업무를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 정치가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왕이 먼저 모범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종에게 경영을 통해 공부에 힘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를 중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중종은 본인이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왕으로 인정받고자 열심히 학문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게 처음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매일 하다 보면 지겨지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왕은 공부인 경영은 조강, 주강, 석강이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총 8시간을 매일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제까지 합치면 총 8시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 조선의 왕 중에서 경영에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군으로 꼽는 왕들 빼고는 모두 꺼렸죠. 밥 먹고 나면 공부, 또 공부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라에 무슨 일만 닥치면 신하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합창을 합니다. 전하가 부족하신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디 더욱 싸우시옵소서. 정말 환장한 노릇이었을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광조를 향한 중종의 신뢰와 애정은 서늘히 식어갑니다. 한편 훈구 세력들은 조광조 개혁 정치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조광조가 형량가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살인파학자들이 3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그들이 훈구파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1519년에는 3사에서 훈구 세력을 공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해요. 소위 위훈삭제 사건이라 불리는데요. 중종 반조 때 공을 세운 자와 없는 자를 가려 공이 없는 자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조광조를 비롯한 여러 살인파학자들은 공신작고가 부당하게 부여했던 76명의 공을 없애야 한다고 외칩니다. 사실 중종 반전 이후 반정에 조금이라도 곁다리로 껴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공신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 일도 없이 재산과 권세를 누린 이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니 훈구파 입장에서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광조가 길당등을 물리쳐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훈구파들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주초위양이라고 쓰인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초위양, 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본 중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영을 깨했다는 건 굉장히 괘씸한 일입니다. 중종 자신도 반정을 통해 왕이 올랐으니 반정에 더욱 민감했겠죠. 그래서일까요? 중종은 단지 훈구파가 들고 온 나뭇잎 하나만으로 조광조를 몰아내버립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죄인에게 벌이 없을 수 없고 조정에서도 청할 수 있으니 빨리 정지하도록 하라. 중종실록 37건 14년 11월 15일 결국 훈구 공신들을 공격하고 됐던 조광조와 살인 세력들은 중종의 변신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기묘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부릅니다. 한편 조광조는 중종이 되는 사약을 마시기 전 아래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절명시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자 했고 나라 걱정은 내 집 걱정하자 했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충성스러운 마음을 환히 비추리라. 개혁을 꿈꿨던 젊은 학자 조광조는 왕의 신임을 잃으면서 목숨까지 잃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목숨을 잃었지만 중종의 개혁을 잃어버렸죠. 재임기간이 38년이 되는 왕이지만 후손들이 왕보다 조광조를 더 기억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왕의 업적보다 신하인 조광조의 업적이 더 위대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광조 개혁에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바로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것이죠. 조광조 일화를 통해 우리는 너무 급진적인 개혁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펴가며 차근차근 해나가야겠죠. 중종의 38년은 조광조 죽음과 함께 물거펀자로 사라져버린 게 아닐까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조광조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다. 정말 훌륭한 위인인데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하였고 중종 훌륭한 임금이지만 조광조를 그렇게 한 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고 위인들이 많은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람들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